안녕하세요. 한류와 언어 7주 3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좀 로마자 표기법 살짝 딱딱해서 듣기가 좀 재미없어 뭐 이런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3차시는 실제적인 얘기가 좀 나와서 그나마 좀 흥미로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요. 네, 우리가 19쪽 이제 로마자 변환기, 로마자 표기 변환하는 그런 자동 시스템이 포털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2차시 영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PPT 자료 20쪽 함께 보도록 하죠. 아마 그 2차시 수업 말미에서 로마자 표기법을 이제 우리가 원래 지금 기본적인 것이 문화의 생산자와 컨텐츠와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 로마자 표기법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현재의 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 그리고 쟁점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면 특히 우리가 이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볼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번 차시에서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쪽에 보면 로마자 표기법의 쟁점과 한계,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제목으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한국어를 둘러싼 엄청난 상황 변화죠. 그러니까 뭐 거의 한 세기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언어로 그 부각됨으로써 참 어느 정도 중요한 언어가 됐냐면 정말 그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뭐 얼마 전에 선거에서 그 표현을 쓰라 마라 뭐 시끄럽기까지 했는데 뉴욕타임즈에서 내로남불을 물론 로마자 표기법을 통해서 소개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뭐랄까요, 계속 이런 말 하면 웃기지만 선생님 같은 세대에게는 참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한국어가 굉장히 이렇게 말하자면 사용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동시에 로마자 표기법도 또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사용인구가 많아지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이 로마자 표기법을 사용하는 사람과 그 사용하는 사람의 목적, 그러니까 이게 사용 목적이 뭐냐, 그리고 그 사용자는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것은 뭐 1959년 안은 뭐 굳이 관심 가질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가 2000년에 이 만들어 놓은 현행 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경우에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가장 문제가 사용자인 외국인들에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렵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요즘 특히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이 로마자 표기법은 단순하게 어렵다의 차원은 좀 넘어선 것 같아요. 넘어서게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문제입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 초록색 글씨로 되어 있는데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이라기보다는 표기법의 생산자와 그리고 그 표기법을 사용해서 한국어를 이해하거나 발음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입장으로 이거를 다시 재편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산자는 주로 누구냐? 생산자는 일반적으로 표기법의 생산자는 일반적으로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전문가 집단은 이제 표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이걸 뭐 전자법을 할 것이냐, 전사법을 할 것이냐, 또 어떤 예외를 어떻게 둘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전문가 집단, 이제 뭐 국어학자가 됐던 이런 어떤 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생산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국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로마자 표기법을 쓰는 사람들, 사용자들이 좀 다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듭 말을 했지만 그래서 거기 이제 그 20쪽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생산자가 아닌 그 표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최근 외국인의 수요는 굉장히 많아졌고 뭐 개별 국가의 관광 안내서 한국이라는 안내를 안내하는 책이라든지 또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매일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어떤 그 컨텐츠들 속에서 로마자 표기가 굉장히 사용이 많아진 거예요. 너무나 뜻밖에도.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걸 국어의 로마자법을 만들어 놓은 그 시기하고도 비교가 안 되게 이제 한국어와 한글 그리고 또 로마자 표기법까지
더불어서 덩달아 사용자가 굉장히 많아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경우 소비자의, 특히 최근 소비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공적인 측면에서의 소비라기보단 사적 소비예요. 그럼 공적 소비와 사적 소비는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텐데, 뭐 대충 감은 올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싶어서 내가 아주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적으로 능동적으로 이제 로마자 표기법을 사용하고 이제 표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2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K-팝 가사에 대한 로마자 표기법은 사실은 공적 차원이라고 할 수가 없죠. 공적 차원은 아닌데, 이전의 사적 차원의 로마자 표기는 그럼 뭐였냐? 기껏해 고유명사 표기, 내 이름 표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 표기죠. 왜냐하면 나머지 주소라든지 뭐 관공서라든지 학교 이름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미 고유명사로서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비록 이름이 아주 사적인 영역이라 하더라도 이들 고유명사는 뭐 아무데나 우리가 그 영어 로마자 표기법을 써요. 뭔가 뭐 어디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한다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명함을 작성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적 영역이지만 공식적인 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누가 봐도 한국어 노래 가사에 대한 로마자 표기법은 공적 영역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공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퍼블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여러 명이 보니까 공적인 거 아닌가? 이것은 공공의 뭐랄까, 다수가 사용하는, 우리가 매스미디어라고 했을 때 매스가 사용하는 그런 어떤 그런 사용하는 그것을 접하는 인구수가 많은 것이지 목적 자체가 공적인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이제 사적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이냐 사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유튜브 방송 우리가 개인 방송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도 다중에게 쏘아지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지고 생산된다는 측면이거든요. 과거 영어나 불어 노래를 우리가 늘 말했지만 라디오로 듣고 우리가 한글 전사를 한 것과 같은 동일한 패턴의 양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적인 목적으로 좋아하는 한국어 노래를 한국어로 따라 부르고 싶은 욕구가 유튜버 운영자들의 한글 가사와 그에 대응하는 로마자 표기, 그리고 일반적인 영어 번역 혹은 뭐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자국어 번역이 함께 게시되게 되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난주인가 지난 6주차인가 그 이제 그 방탄소년단의 그 유튜브에 그 화면을 선생님이 스리샷으로 잡아서 제시해 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번역이 함께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번역이 함께 따라오는데 로마자 표기법이 붙는다는 건 뭘까요? 이때 유튜브에 등장하고 있는 그 노래를 듣는 그 이제 컨텐츠의 경우에는 듣기만 하자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뭐 멜론이나 플로나 뭐 이런 것을 들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것은 사실 이제 보기 위한, 영상을 보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뮤직비디오가 아닌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어떤 부분은 멤버 누가 부르고 그러면서 그 밑에 한국어 원래 가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이 들어가고 번역이 들어가잖아요. 자, 번역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자 표기법의 K-팝 가사의 로마자 표기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따라 부르는 것, 즉 따라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발음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번역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뮤직비디오가 보는 음악이라면, 또 뭐 멜론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뭐 이어폰을 통해서 듣는 것이 듣는 음악이라면, 유튜브의 음악은 부르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는 음악 컨텐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방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부르고자 하는 욕구. 네, 그래서 이렇게 구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듣는 것, 보는 것, 부르는 것. 네, 이렇게 구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역할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 로마자 표기법이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영어 노래에는 그냥 영어 가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그게 이제 그 해당 언어의 국제적인 파워죠. 웬만하면 영어 대부분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 굳이 그러니까 번역을 붙일 것도 없고 그리고 뭐 따라 부르는 것도 니네 영어 보고 따라 부르고 네 우리랑은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늘 선생님이 거듭 말하지만 이런 그 특히 영미 언어권 영어를 사용하는 언어권에서 다른 언어를 접하면서 부르고 듣고 읽고 하는 뭐랄까요 제3세계 언어에 대한 이해, 언어 사용자에 대한 공감 이런 그런 측면에서 이 한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래서 그 초록색 같이 보면 번역이 함께 동반되는 구조란 이 로마자 표기의 목적이 한국어 단어나 형태에서 하나하나의 의미나 기능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발음에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고 게다가 노래 가사이다 보니 명사 단위가 아닌 구나 문장 단위의 표기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중요해요. 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구 정도는 모르지만 문장 단위에 대한 로마자 표기법을 준비한 적은 없어요. 문장 단위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이제 생각하는 것들은 뭐냐면 도로 표지판 한국에 외국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한국어와 한글을 접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길을 찾거나 뭐 메뉴를 고를 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고 아니면 뭐 국제 외교 관거에서 필요한 정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떠냐면 한국 관광을 오는 사람도 많아서 아마 여러분들 그 MBC 에브리바디인가 뭐죠? MBC 에브리인가 거기에 보면 그 뭐죠?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보면 책을 들고 다니죠. 그래서 각국의 로마자 표기법의 발음이 달라가지고 뭐 여보세요 할 때 그 J 뭐 예를 들면 J를 우리는 뭐 지읒 발음으로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것을 이으로 읽는다든지 왜 그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제이콥이냐 야곱이냐. 그러니까 그 언어권에 따라서 J를 이제 반모음 Y와 같은 발음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J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잘 이해 못해서 이제 그런 발음을 실수로 하는 그런 경우도 보이죠. 어찌되었건 그들이 놀아서 길을 찾고 이럴 때는 문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문장 단위의 이제 접근들이 있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로마자 표기법 부분을 찾아보면 그다지 이렇게 상세하고 방대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를 벗어나지 않는 주로 이제 명사 단위에 대한 그런 로마자 표기법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가사 전달이나 이럴 때 뭐 관광 안내 책자에서 문장을 전달할 때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2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2쪽은 이제 유튜브에서 선생님이 이제 베낀 건데, BTS의 피땀 눈물이라는 노래 뭐 다들 알 테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거기 이게 선생님이 쓴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이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인 것 같습니다. 이걸 올린 사람이. 자, 그래서 뭐 너희 것인 걸 잘 알고 있어. 이건 너를 벌받게 할 주문, 목 깊숙이 너란 위스키, 원해 많이 이렇게 되었죠. 당장 여러분들 원해 많이 이것만 봐도 한국 사람이면 절대로 많이라고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너란 감옥에 중독돼 깊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섬기지 못해. 아마 여러분들 딱 이거 보는 순간 정이 확 떨어지죠. 와우, 이게 뭔 일이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 우리 K-팝 스타들을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그들의 노래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거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우리들이 영어권 하자들이 아닌 그런 고충을 함께 느껴보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다른 언어 같죠. 그 다음 23쪽.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뭐 어떻게 분석을 하고 이러겠어요. 지금 뭐 그 로마자 표기법의 규정도 잘 외우고 있지 못한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로마자 표기법을 만들 때 이런 K-팝 가사들을 팬 번역가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콘텐츠를 만들 거라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의 스승 또래들이 만들어낸 그런 규정들인데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고, 그때는 이런 어떤 표기를 제공을 하는 것이 공적 영역에서 표기를 제공해주면 됐었어요, 전문가들이. 근데 이거 어떻게 했죠? 아니죠. 사적으로 지금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3쪽에서 이제 23쪽, 24쪽, 25쪽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 표기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대충 이 노래가 워낙 유명한 노래라 가사 대충 알 텐데 뭐 거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잘 보면 이게 뭐 잘됐나 잘못됐나. 근데 잘했어요. 예전 이런 표기를 할 때 어떤 표기에서는 신, 인, 거신, 소리 나는 대로 연음까지 했죠. SH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SH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표기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과거에 SH로 쓴 적도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일단은 외국인이신 것 같은데 잘 지켰고, 벌받게, 중독되라는 표기를 통해 경음화를 반영하지 않았죠. 벌받게라고 안 했고 중독되를 경음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었잖아요. 기억나죠? 경음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 노래 가사의 표기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재미있는 점은 외래어인 위스키에 대한 그런 표기예요. 그 위스키는 영어잖아요. 영어 표기인데 그걸 굳이 로마자 표기법을 했어요. 되게 재밌는 건데 뭐 원래 위스키를 사용하는 그런, 이게 한 사람만 이런 그런 컨텐츠를 올리지 않잖아요. 뭐 방탄 같은 경우는 뭐 하나 남은 뭐 여러 개가 동시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적 표기법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글쎄 굳이 해석을 한다면 혹시 한국식 현신 발음을 반영하고자 한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24쪽으로 가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이 히읗과 관련되는 그런 표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것 같아서 잠깐 복습을 하면 17쪽을 가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6쪽에서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는 변화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한다. 그래서 1, 2, 3, 4가 있었는데 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이제 그 17쪽에 있습니다. 17쪽 같이 갔죠? 이 17쪽은 이제 유기음화와 관련되는 이제 거센 소리로 바뀌는 것을 이제 반영하는데, 예를 들면 조코 노타처럼 히읗이 소위 말해서 종성, 즉 받침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H가 드러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까먹었는지 모르지만 15쪽 한번 보면 15쪽에 표사, 자음의 로마자 표기를 보면 유기음의 경우 보세요. 기역은 K로 쓰고 티읕은 T로 쓰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옆에 기역이나 이럴 때 G로 쓰느냐 K로 쓰느냐 이럴 때는 G나 D나 B는 초성일 때, 그 다음에 K나 단독으로 쓰이는 K나 T나 뭐 P 같은 경우는 받침으로 쓸 때, 아직 뭐 못 외웠겠지만 기억이 나죠. 중요한 건 뭐냐면 경음 표기를 위해서는 겹쳐 쓰지만 유기음 표기를 위해서는 그냥 K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이걸 보니까 어때요? 야,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죠. KTP 같은 경우는 유기음도 되는데 받침 표기도 되는 거예요. 자, 당장 로마자 표기법에 뭔가 이렇게 한계가 보이죠. 한계가 보이죠. 네, 이게 과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맥킨라이샤워 시스템이나 예일 시스템 이랬다 저랬다 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럴 수밖에 없어서 지금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유기음은 기본적으로 KTP 등으로 쓰는 거예요. 또 CH, 치읓일 경우.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 17쪽으로 와보면 17쪽입니다. 노코 같은 경우는 자, 히읗이 선행하는 경우죠. 히읗이 음절 말인 경우는 용언 어간 말음, 동사 어간 말음밖에 없어요. 현대 한국어에서 히읗을 종성 말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용언 어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놓고 좋다, 좋고 뭐 좋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유기음 K, T, 뭐 P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체언 명사형일 때는 뒤에 히읗이 올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명사 형태에서 히읗이 종성에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명이든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명사든 체언의 형태에서는 히읗이 뒤따르는 경우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히읗을 밝혀 적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묵호로 이렇게 쓰기로 한 거예요. 기억할 수 있죠? 네, 이걸 본 다음에 우리 다시 24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일단 원해의 경우에는 자, 체온은 아닌데요?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랬죠. 문장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용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끝부분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원해로 쓸 수밖에 없죠. 원해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 썼어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만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히읗을 탈락시키는 거잖아요. 이거 한국 사람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모태의 경우가 문제입니다. 자, 모태의 경우는 지금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모태의 표기를 한번 보세요. 자, 시옷이 디귿으로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받침 법칙, 말음 법칙 혹은 중화라 그래서 시옷이 디귿으로 됐다라고 해서 T로 썼죠. 못. 그리고는 해를 반영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은 이 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닐까? 왜냐면 원해랑 같은 맥락으로 본 거야. 근데 지금 여기는 유기음화가 실현됐단 말이지. 단순히 히읗이 등장한 게 아니라 유기음화가 실현됐어요.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의 모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모태의 경우에는 사실은 참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H를 빼야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데 그렇다고 해도 얘가 지금 체언어간인가?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뭐 정확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행의 규정으로는. 그러니까 원해는 맞았고, 그러니까 지금 H와 관련된 표기죠. 만여의 경우에는 틀렸고, 모태의 경우에는 우리가 틀렸다, 맞았다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이 입장도 이해가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H를 빼고 그냥 MOTA로 써야 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파란 부분을 보면 히읗의 발음과 관련된 표기 오류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한글 맞춤법에만 근거하여 발음되지 않는 H를 로마자로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은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피땀 눈물에는 나오지 않지만 조은이 같은 경우도 어때요? 당연히 조흔이가 아니죠. 근데 H를 쓰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현대국어에서 나타나는 의문가정 가운데 로마자 표기로 반영하는 경우 내지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정은 그다지 상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 히읗과 관련된 표기 문제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거는 명사 단위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음절 발음이 히읗인 용언어간 말의 활용 양상에 대한 고려가 이제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건 결과적으로 향후 이제 의문 과정에 대한 그런 어떤 문장 단위의 의문 과정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논의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반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25쪽에 가면 조금 전에 이제 모태 얘기를 잠깐 하고 지금 넘어갔는데 이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긴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시옷이 디귿으로 되는 음절만 중화와 이제 역행적 유기음화, 이거 뭔 말이냐는데 유기음화 되는 거잖아요. 모태 나타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렇게 H를 빼고 표기하는 것이 사실은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맞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죠. 정답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앞서 배운 바와 같이 체언 어간에서만 이제 규정이 있었잖아요. 묵호와 같은. 근데 우리가 규정에서
기역, 디귿, 비읍이 히읗과 합하여 거센 소리로 나는 경우 H의 선우행과 상관없이 히읗을 표기로 반영하지 않고 원래 유기음인 P, T, K, CH로 표기하기로 했다는 거죠. 좋고 좌표도 마찬가지고 굳이 따진다면 모태도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라고 하지만 이 모태가 또 좌표나 조코와 동일한 형태소 구조라고 또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수적으로 앞서 77쪽에서 봤던 체온에서 무코, 지편전 이렇게 체온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태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H를 뺀 것뿐인데 그렇다고 해도 또 지금 좌표나 조코의 규정에 내부 형태소 구조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결론은 H를 넣는 것이나 안 넣는 것이나 다 옳은 표기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 그러니까 이거를 표기하는 이제 외국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지? 나름대로 망설이고 본인 나름대로는 앞에 아마 유추됐을 거예요. 원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해와 모태를 동일한 구조. 여러분 근데 이거 상당히 보면 외국인이라도 꽤 아는. 근데 주로 이 유튜버들이 아마 이제 바이링구얼 이제 교포들이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K-팝에서 인기 있는 노래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자도 많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모태는 좀 복잡하죠. 결론은 뭐냐? 지금의 규정으로는 H를 넣을 건지 말 건지를 설명하기가 어렵다가 답입니다. 네, 답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지금 이 로마자 표기법을 제시한 그 유튜버는 체언이나 용어 같은 형태론적 정보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히읗의 선호행을 따져서 그냥 그 원칙에 따라 표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냥 일단은 히읗과 관련되는 표기 중에 원해는 맞았고 많이는 틀렸고 모태의 경우는 현재의 규정으로도 설명하기가 어렵다가 답입니다. 네, 2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 사례로 피땀 눈물의 예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마 향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이런 컨텐츠들을 볼 때 아마 보고 싶지 않아도 눈에 이렇게 확 띄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 보면 상당히 정확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일종의 이제 이것도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팬 번역가들의 큰 활동과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국어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26조 그래서 현행 로마자 표기법의 이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면 문제점의 근원은 간단히 말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써놨지만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지극히 공적인 차원에서 사용되는 주로 명사 단위의 표기를 대상으로는 책이었다는 거죠. 주로 이제 지명, 관명, 인명 이런 것들. 그러나 지금 살펴본 예들은 지극히 사적인 차원에서 문장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로마자 표기법이었고 이런 사적 영역에서 개인 그런 로마자 표기법을 표기해서 이제 컨텐츠로 제시하는 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이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다음 단락 보시면 사적인 차원의 로마자 표기법인 만큼 안 그래도 규범성 즉 강제성이 약한 로마자 표기법에 현재보다 더 세부적인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한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맞춤법에는 그래도 예민해요. 맞춤법이나 표준어에 대해서. 근데 외래어 표기법은 이거 이렇게 쓰는 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바베큐가 맞아 그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죠. 아마 이 중에 외래어 표기법을 좀 공부한 친구 같으면 쌍기역 쌍디귿은 외래어 표기법에서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아는 친구도 있지만 모르는 친구도 많거든요. 그건 그만큼 규범성 즉 강세성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적은 게 로마자 표기법이에요. 따로 이제 공부 잘 안 하고 정말 이제 특별한 공시를 준비할 때만 신경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건 공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런데 사적 영역에서 이건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저렇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 강제성이 과연 주어진다 한들 잘 수용될 것이냐. 단 좀 더 일반화되기 전에 문장 단위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조금은 쉬운 차원에서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7조. 네, 그래서 일단 한국어 노래의 그 로마자 표기를 하는 이들은 그리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분들이 어떠한 언어적 환경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국어와 한국어의 한글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뭐 특히 뭐 한글을 조금 읽을 수 있는 능력만으로도 이 변환기를 이용하면 또 옮길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노래 전체와 아까도 말했다시피 노래 전체의 번역이 따로 제시되어서 가사의 의미에 대한 욕구는 이미 해소되기 때문에 어떤 문법적 구성 분석에 대한 어학적 접근 따위는 필요 없거든요. 노래 듣겠다는데 뭐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 거 하다가 너무 관심이 생기면 이제 그거는 학문 목적이라고 합니다. 학문 목적 한국어의 학습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전문가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 것이고, 네, 이거는 뭐 마지막 단락은 선생님의 개인적인 좀 생각입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어떤 그런 학문 목적이라든지 어떤 전문가 집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문화의 흐름으로서 만들어질 때 좀 더 미리 좀 더 정확한 그런 어떤 그런 규범들이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너무 인위적이거나 이럴 때는 글쎄요, 이 영역까지 공적 규범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필요할까? 로마자 표기법까지.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류와 언어라는 이 수업의 관점에서는 국어학자가 아니라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문화에 또 우리 노래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어떤 좀 느슨한 방편으로서의 로마자 표기법도 그러한 도구로서의 가치도 나쁜 것은 아닐까, 나쁜 것은 아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조금 이 재미있는 노래를 이런 피땀 눈물 같은 노래를 세상에 이렇게 분석하고 들여다봐야 하느냐 하면서 학을 띈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또 이런 측면에서 접근도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요. 네, 로마자 표기법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하고 깝깝해하고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 한류와 언어에서 의미 있는 재미를 떠나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8주는 네, 선생님이 다시 공지사항으로 올리겠지만 8주는 따로 이제 영상이 올라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래 선생님 우리도 오프라인 때도 시험 기간에는 수업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제를 그 기간에 제출하는 것으로 8주 수업은 대신하도록 하고요. 9주차가 되면 이제 한류와 스타, 대중문화 스타 이제 조금 더 약간 더 내 기준에서 소프트한 재미있는 얘기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과제 기간 이미 올려놨는데 8주 기간에 여러분들이 좋은 그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으니까 의미 있는 레포트들을 한번 써서 제출해 봤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